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 교수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노인인구 점유 비율이 18.4%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는 요즘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58년 개띠 80여만 명이 65세생 인구에 편입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나도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네 번째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신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 부산 거주 58년 부부입니다. 만 65세로 남편 명의 보유 주식 및 보험이 약 7억 5천, 아내 명의 예금 1억 5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후 이자 소득은 월 25만원 받고 있으며 집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아들 집은 시가 표준 5억입니다. 우리 부부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요? 자, 이런 경우에 대다수 금융자산이 9억 정도 있고 이자 소득이 25만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고소득자로 평가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실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이것은 기초연금 시리즈 제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분의 동영상을 참고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크게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108만원 해주고 또 평가된 소득의 70%만 근로소득 인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년의 소득을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소득인정액을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이 있으며 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등을 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연금소득,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라면 우리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료임차소득. 여기서 말하는 무료임차소득은 바로 사례자와 같이 자신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집에 이렇게 얹혀서 전세 형태로 같이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을 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임차소득은 시가 표준액이 6억이 넘는 경우에만 무료임차소득을 가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된 소득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게 되는데 일반재산이라 하면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한 상태에서 월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서 4%로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이라 하면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서 4%로 환산해서 12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202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원 2천원 이하 할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받으려면은 소득과 자산의 합산액을 산출해서 내가 이 소득인정액의 컵에 담았을 때 단독가구는 202만원이 넘는지 아니면 부부가구는 323만원 2천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고급 자동차나 골프 여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시면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 경우 차가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은퇴 기념으로 뭐 고급 자동차를 이렇게 새롭게 뽑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것을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쉽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들어가서 이 순서대로 기초연금 복지로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를 주민번호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나이하고 자산을 입력해서 결과 보기 하게 되면은 약 1분도 안 돼서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홍길동 씨 부부의 정보를 입력해서 계산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318만 원이며 노인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의 자산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이나 보험에 합쳐서 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1억 5천에 월 이자 소득 25만 원, 실질적인 소득만 없을 뿐이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상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과가 실제 맞는지 한번 수작업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평가액은 부부의 소득은, 남편은 소득이 없고 부인은 이자 소득이 25만 원인데 이자 소득은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부인 이자 소득이 그대로 25만 원이 잡혀서 실제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부부의 또 재산을 환산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남편의 금융재산은 7억 5천, 부인의 금융재산은 1억 5천입니다. 합쳐서 9억인데 여기에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부부의 합산 재산은 8억 8천이 나옵니다. 이 8억 8천을 우리가 소득환산율 4%로 계산해서 한 달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11로 나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93만 3,333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의 소득환산액과 재산의 환산소득액을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318만 3천원이 되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지로에서 봤었던 통계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 25만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293만 3천원을 합산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 323만 3천원보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18만 3천원으로 적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부는 단돈 얼마라도 기초연금을 수급 대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미리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미리 짐작해서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먼저 점검을 받은 후에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령이 만 65세 도래 한 달 전,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내가 지난 것을 소급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도래 한 달 전에 신고해서 기초연금을 첫 달부터 바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면 절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처분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기 바로 직전에 증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기초연금 수급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몇 년 전부터 65세 되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충분히 기초연금이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만약에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에 모두 100%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금융자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소득은 우리가 6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108만 원에 그리고 70%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주력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해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서 65세 이상 이후에 본인의 인생 후반년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나은 사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